반갑습니다. 손성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EBS 교재의 그 시험 특강 교재죠. 새로 나온 선생님이 이제 방송 중에서 좀 어수선하죠. 방송 중에서 못 다뤘던 내용에 대해서 주요 문제 그 어디냐 하면 부록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유튜브에 올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확인했을 텐데 그 2회가 있어요. 실전 모의고사 2회에서 부록에 있습니다. 책 제일 뒤에 교재 페이지 120페이지예요. 여기에서 주요 문제 풀이랄 거야. 근데 문제가 상당히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 좀 없는 형태들이 있어요.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숫자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하는 문제도 있고 굉장히 좀 새로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알만한 문제들은 좀 넘어갔어요. 우리 앞에서 주 개념에서 다뤘던 건 넘어가고 좀 특이하거나 아니면 이건 좀 꼭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건 좀 질문이 나오겠다 하는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같이 몇 문제만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실전 모의고사 2회입니다. 처음에 뭐 2번인데 2번은 어렵진 않아요.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냥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조금 생소할 뿐이야.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어떤 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순환소수 0.72565656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지? A를 어떻게 나타내서 이게 됐다는 얘기는 어쨌든 A가 그 수란 얘기잖아. 그지? 0.72565656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1000A를 소수로 나타내면 했어. 그 얘기는 뭐야? 1000배를 하라는 얘기죠. 1000배. 1000A 해봐요. 그럼 등식은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야 변하지 않으니 좌변에 1000배를 쓰니까 우변에도 1000배 소수점 3칸을 이동시키면 725.65656565 이렇게 이제 갈 거란 얘기야.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이 1000A의 순환마디 했죠. 그럼 1000A의 순환마디는 5656이 아니죠. 순환마디의 뜻이 뭐였어? 소수점 아래에서 일정한 구간이 반복되는 거야. 소수점 아래에서 일정한 구간은 6565가 반복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마디는 65다. 정답은 4번 이렇게 구하는 거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그냥 문제를 읽고 뭘 계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표현해 보시면 그냥 답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문제집에서 자주 시중서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3번 문제는 너무 유명하죠. 모든 문제집에 다 있는데 한 번만 더 짚어보고 갈게요. 왜냐하면 이건 잘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자, 분수 70분의 x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이고, 그러면 기하분수이고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소인수가 2 또는 5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유한소수. 그러니까 70을 소인수분해 해보겠지 당연히. 70분의 x에서 7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70은 7 곱하기 10, 2 곱하기 5 곱하기 7이겠네. 이것분의 x거든 지금. 그죠? 잘 보세요. 근데 여기에서 이 7이 없어져야 돼. 그래야 2 또는 5만 남아. 7이 살아있으면 유한소수가 아니라 순환소수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분모를 1 만들겠다는 얘기는 x는 기본적으로 몇의 배수야? 7의 배수이어야 한다란 얘기겠죠. 됐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이걸 그래서 약분을 막 해서 기하분수로 고쳤더니 y분의 2가 된대. 이걸 약분했더니 y분의 2가 돼? 잘 봐요. 약분하고 남았는데 분자에 2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약분이 됐을 거냐 2가. 그죠? 그래도 2가 남아있으려면 여기 x에 2만 들어있으면 약분돼서 그냥 없어져 버리지 2가 남지 않죠. 즉 여기에 2의 제곱이 들어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야 2하고 이 하나 약분해도 2가 남는 거고, 그거 이외의 다른 수가 있겠지. 그지? 결국 x라는 건 2의 제곱 곱하기 몇의 형태로 돼 있을 거야. 그래서 뭐 약분이 되는 것도 있고 당연히, 근데 그 안엔 뭐도 있을 거야? 7도 들어있을 거야. 이 얘기는 이제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갈 거란 얘기예요. 여기 뭔가가 더 곱해져 있는. 결국 x는 47에 28의 뭐란 얘기야? 배수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28에 어떤 자연수를 곱한 형태니까 28의 배수 x는. 그러면 20보다 크고 30보다 작은 건 당연히 28밖에 없겠네. 아이고, 정답이 28이 아니죠. 이런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x가 28이다. 그지? 그럼 x에 28을 딱 대입을 해보면, x에 28 대입해보면 바로 가볼게요. 2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28이니까 2하고 7, 14하고 28 약분하면 2 이렇게 남아서 결국 5분의 2가 된다는 얘기지. 뭐가? y분의 2가 5분의 2. 그럼 y의 값은 얼마야? 5가 되니까 2를 더해주면 33이 돼서 선택지에서 5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3번을 해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 21번인데 요 문제도 또 재밌죠. 여러분들이 흔히 어떤 건 잘하냐면 유한소수가 되도록은 잘해.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유한소수가 되도록이야. 근데 보통 분자에 x가 있으면 좀 편한 문제고 분모에 x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그죠? 자, 이것이 유한소수. 개념은 똑같아.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분모를 소인수분해해서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분이면 유한소수. 이건 알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소인수분해를 막 해보겠지. 50을 소인수분해해보면 2 곱하기 5의 제곱이죠. 여기에 x를 곱한 거고 분자는 3 곱하기 11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유한소수가 되고 싶다 이 얘기거든. 그러면 2 또는 5만 남아야 돼. 2 또는 5만 남아야 돼. 이미 2 또는 5만 있어. 맞죠? 그러니까 x에 2 같은 거 들어오면 되겠지 당연히. 2 또는 5만 있으면 되니까 5 들어와도 돼. 뭐 2 곱하기 5가 와도 돼. 2의 제곱 곱하기 5가 와도 돼.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문제가 뭐냐면 그것들을 만족하는 두 자리에 자 이게 나눠져 있어서 좀 안 예뻐요. 두 자리에 홀수 x입니다. 홀수 x. 그 얘기는 2와 무언가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무조건 2의 배수잖아. 2의 배수는 짝수겠죠. 안 돼. 즉 x는 2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2 곱하기 몇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그 x는 짝수가 돼버리니까 안 돼. 그러니까 2는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럼 5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 물론 그래도 되지만 조금 더 여유 있게 다른 걸 더 가질 수 있는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렵죠. 분자에 뭐가 보여? 3하고 11이 보여. 즉 분모 x에 3이 들어 있더라도 x가 3이라 하더라도 3분의 3이 약분되기 때문에 2 또는 5만 남겠지. 3이 약분되니까 2 또는 5. 맞죠? 아 이렇게 3 하나는 들어가도 되는구나. 물론 3의 제곱인 9가 들어가게 되면 안 돼요. 왜? 9분의 3은 약분하면 분모에 3이 남기 때문에 2 또는 5 말고 3이 있어서 유한소수가 안 돼. 결국 딱 3까진 가능해. 그죠? 그럼 3이 들어가면서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이건 한 자리의 홀수잖아. 그지? 5가 들어가면 되겠네. 그죠? 3은 어차피 약분될 거고 2 또는 5만 남으니까 가능해. 그지? 또 3 곱하기 마찬가지로 5의 제곱도 가능해. 왜? 25 곱하기 3은 75니까 두 자리의 자연수. 자, 3 곱하기 5의 세제곱은 125 곱하기 3이니까 375라서 이제 세 자리가 돼서 안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3이 들어가는 건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물론 이거 말고도 11도 가능하지. 분자에 11이 있으니까 여기 3 곱하기 11 들어가면 싹싹 약분돼서 2 또는 5만 남으니까 결국 3 곱하기 11도 가능합니다. 3 곱하기 11까지 됐다면 이제 생각할 건 뭐냐? 5로만 이루어지는 거 볼까? 5의 제곱. 가능하죠. 맞죠? 왜? 5의 제곱 들어가면 2 또는 5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가능하고 두 자리의 홀수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 7 들어갈 수 있을까? 3 곱하기 7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7은 안 되는구나. 그죠? 7은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럼 현재 이렇게 4개가 보이고, 현재 4개가 보이고, 다른 건 또 뭐 생각할 수 있을까? 홀수는 안 되고, 7도 안 되고, 11. 11 여기 썼죠? 11. 근데 그냥 11만 들어가도 가능하겠지. 맞죠? 11만 들어가도 약분돼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5개인가? 조금 더 보일 것 같은데. 그쵸? 11 곱하기 여기 있잖아 지금 5. 이거 들어가도 가능하겠지. 11 약분될 거고 5 들어가 있어도 2 또는 5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결국 여기까지 총 몇 개가 됩니까? 이렇게 6개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선생님이 좀 규칙성을 갖고 써야 되는데 그냥 한번 여러분들하고 쭉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21번 문제였고요. 자, 다음 문제는 22번. 요건 근데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하려고 했는데 이 다낭식의 계산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지수법칙 이용해서 이거는 정답률이 꽤 높게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24번 이거 보세요. 선생님이 이 24번을 보고서 했었어. 여러분들 잘 못 봐요. 문제집에서 잘 못 봐. 이 유형은 굉장히 유명하지. 일회항에 관한 거.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테니까 아는 부분까지는 쭉 가볼게요. 자, 두 사람이 일을 합니다. 일회항에 대해서는 항상 전체 일회항을 뭘로 놓지? 전체 일. 완성되는 거. 전체 일회항을 숫자 1로 두고 우리가 푼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자, A가 4일 동안 하고 B가 7일 동안 하면 완성돼. A가 6일 동안 하고 B가 나머지를 2일 동안 해도 완성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뒀지? 기준 단위를 정했잖아. 그지? 며칠 며칠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루에 할 수 있는 일회항 A가 X만큼 일을 하고 B는 Y만큼씩 일을 한다. 이렇게 한번 미지수를 놔보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X나 Y는 어떤 값이 나오지? 뭐 예를 들면 뭐 5분의 1 이렇게 나왔어 A가. 그 얘기는 뭐야? 5분의 1. 하루에 5분의 1만큼 일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혼자 하면
5분의 1씩 5일을 일해야 전체 일이 되겠지. 아, 혼자 하면 5일 걸린다. 만약에 뭐 A가 20분의 1이 나왔어. 그럼 하루에 20분의 1만큼 일을 해. 전체 양의 20분의 1씩 하니까 20일 동안 일을 하면 일이 끝나. 뭐 이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연립방 정식을 세워봐야 되는데 A가 4일 동안 일했어. 처음은 조건 요거 볼게요. 자, A가 4일 동안 일했으니까 하루에 X만큼 일할 수 있는데 4일 동안 일했으니까 4X만큼 일을 할 테고 B가 7일 동안 일하니까 7Y만큼 일을 합니다. 하루에 Y만큼 7일씩. 이걸 같이 해서 이제 일이 끝났다 이 얘기지. 두 번째 방정식은 어디 있어? A가 6일 동안 하고 B가 2일 동안 해서 끝나는 거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6X 더하기 2Y는 1 끝났다. 완성. 숫자 1. 이제 이거 연립해서 XY를 구하면 보통 몇 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서 며칠 동안 혼자 일하면 되는지 나옵니다. 잘 봐. 일단 이걸 풀게요. 이걸 풀면 내가 뭘 틀렸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위에 거 3배, 밑에 거 2배에서 x를 소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배 보면 12x 더하기 73, 21, y는 3이 될 테고 아래쪽 건 2배 보면 12x 더하기 4y가 2가 되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보통 봤던 형태야. 17y가 1이니까 y는 17분의 1 나옵니다. 즉 y는 하루에 17분의 1씩 하니까 17일 동안 혼자 하면 일이 끝나는데 이제 x를 구해 볼 텐데 y의 17분의 1을 대입하잖아요. 어디다 대입할까요? 여기다 대입해 볼까? 자, 그럼 4x 더하기 17분의 7이지. 17분의 1 대입하면 그게 1이니까 4x는 17분의 17 빼기 17분의 7이니까 17분의 10이 될 테고 양변 4로 나누면 x는 4로 나누면 4분의 1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보면 2, 5, 10 해서 34분의 5가 나와. 여기서 이제 우와 큰일 났다는 거지. 뭐 잘못 계산했나? 여태껏 모든 문제집에는 몇 분의 1로 나오거든. 그죠?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집에 잘 없어요. 출제자의 오류일까? 아니야. 일부러 이렇게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 뭐 잘못 풀었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잘 못 봤던 문제야. 선생님도. A와 B가 동시에 함께 일을 한다면 했어. 같이 일을 하니까 하루에 17분의 1과 34분의 5씩 일을 하는 게 더해지겠죠. 협동. 하루에 둘은 같이 하면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며칠 동안 일을 해야 X라고 놓으면 안 되겠다. T일 동안 일을 했더니 일이 끝났다.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식을 세우죠? 이렇게 그죠? 계속 찜찜할 텐데 가면 돼. 이거 34분의 2니까 결국 34분의 7t가 1이라서 t는 역수를 곱하니까 7분의 34가 돼.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4점 몇이잖아. 이래서 이제 답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방을 하루에 요만큼씩 청소를 해. 근데 3일 동안 똑같이 나눠서 했더니 저 방 한 구석에 조금 남았어. 청소할 부분이. 근데 난 하루에 딱 정해진 만큼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날이 하루치가 안 되더라도 다음날 일을 해야 되지. 며칠째 되는 날 완성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4점 며칠이 걸린다는 얘기는 며칠 동안 일해야 돼. 4일 동안 일이 안 끝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마지막 요 점 며칠이 얼만큼의 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며칠이 지나야 돼? 5일째가 되는 날 일이 째자가 왜 이렇게 안 써질까요? 완성된다라는 거야. 괜찮아? 4점 몇 하고 나오기 때문에 4일 만에 일을 끝낼 수는 없고 4일 좀 더 걸려. 그 얘기는 뭐야? 5일 걸린다. 그래서 요게 좀 이렇게 나오는 얘가 문제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출제자의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재밌게 문제를 내시지 않았을까라고 확신합니다. 괜찮은 문제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특히 상위권 친구들 나 이거 알아 하고 풀다가 뭐가 잘못됐지 하고 아마 처음부터 다시 연립방정식에 내가 뭐가 미스가 있었나 하고서 여러분들이 다시 계산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을 막 잡아먹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한번 경험하고 나면 물론 계산 실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지만 이런 답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다면 생각해서 풀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25번입니다. 아래표는 어느 가족이 새 정수기를 구입하기 위해 두 정수기의 이용요금을 조사하여 정리한 겁니다. A 제품은 사은품 같은 거 안 받아. 근데 그냥 무조건 15,000원을 매월 내. B 제품은 매월 2만 원이야. 이거 좀 비싼데.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대신에 사은품을 줘요. 현금 20만 원을 돌려줘. 그리고 36개월을 지나면 이용요금의 10%를 할인해 줍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X개월 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 개월 수가 36개월은 넘는 지금 문제의 조건이겠지. 36개월 안쪽이면 문제로서의 의미가 좀 없어요. 근데 문제를 봤더니 뭐라 그랬냐? 뭐 성능 갖고 당연히 A 정수기를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개월을 사용해야 되냐? X개월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초기 비용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X개월을 썼을 때 A요금과 B요금을 비교해서 잘 봐요. 부등식의 활용이죠. A 정수기가 경제적으로 유리, 이거 여러분들 국어 해석할 수 있죠.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나한테 유리한 건 돈을 덜 내는 게 유리한 거야. 맞죠? 유리한 게 큰 게 유리한 게 아니에요. 즉 요금을 계산했을 때 X개월 썼을 때 요금을 계산했을 때 A가 경제적이라는 얘기는 A가 덜 드는 거야, 돈이. 부동의 방향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지. 그러면 X개월 썼다라고 생각해보면 무조건 A 요금제는 15,000원씩 X개월이니까 그대로 15,000X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B 요금제를 볼 텐데 잘 봐요. B 요금제는 매달 2만 원씩인데 X개월 썼으면 무조건 2만 X인가? 그렇지 않겠죠. 왜? 예를 들어 내가 39개월 썼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만 원 곱하기 39개월이 아니란 얘기야. 왜? 36개월 사용 후에는 월 이용요금의 10%를 할인해 주니까 일단 36개월치는 2만 원씩 냈을 텐데, 그죠? 37에서 39개월까지는 얼마씩 내는 거야? 2만 원에 10% 할인이니까 18,000원. 에이 뭐야 이렇게, 그쵸? 18,000원 내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 결국 추가 개월수 어떻게 구해? 이 3개월이라는 걸 어떻게 구해? 전체 39개월에서 36개월을 뺀 게 이게 추가 개월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X개월 썼다라고 생각해보면 일단 2만 원씩 내는 건 몇 개월? 36개월을 낼 거야.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되는 게 뭐야? 18,000원씩 X개월이 아니라 X개월 중 36개월을 뺀 개월에 대해서, X개월 중 36개월을 뺀 개월에 대해선 18,000원씩 낼 거야. 근데 캐시백 해줘. 얼마? 20만 원. 됐지? 빼줘야 되는 거죠. 돌려받으니까. 내가 낸 요금에서 돌려받으니까 빼야 돼. 이거예요. 부동 방향은 당연히 이쪽이에요. 그러면 이거 부동식 풀 텐데 지금 세로로 돼 있어서 좀 헷갈리겠지만 1000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1000으로 나누면 이렇게 그죠? 자, 15x. 자, 우변은 지금 20 곱하기 36이니까 720 더하기 18x. 그다음에 이렇게 해보면 얼마죠? 이렇게 해보면 18 곱하기 36이야. 18 곱하기 2네. 324 곱하기 2니까 628 빼기 200 이거거든요. 아이고 계산 복잡하다, 그치? 자, 이 항에 보면 마이너스 3x가 될 테고 720 빼기 200은 520 520 빼기 628을 해보면 마이너스 108이죠. 그래서 x는 부동방향 바뀌지.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36개월 초과야 그냥. 그러면 유리한 거는 몇 달부터? 37개월째부터. 그죠? 이때부터는 누가 유리해? A요금제가 유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면 되는데 뭐가 실수가 있나 봐요. 계산이 어디가 잘못됐나 봐. 자, 보겠습니다. 18 곱하기 36이 틀렸을까? 자, 곱해볼게요. 68, 48, 38, 24, 288, 36, 648. 648! 6일은 6. 648! 여기서 틀렸네, 그죠? 아이고, 암산하다가. 그러니까 암산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드리는 거죠. 마이너스 128이니까 이게 얼마야? 64, 3, 42, 이것도 소수점이네. 3, 2는 6, 땡땡땡 이렇게 가지. 맞아요? 42개월 점점점을 초과해야 되니까 몇 개월이란 얘기야? 43개월. 선생님도 뭐 미리 다 풀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간 실수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괜히 36 곱하기 18을 잘하는 척 암산했다가 실수했어요. 예, 왜 324라고 생각했을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회는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또 3회 선생님이 곧 찍어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